예, 근로기준법 빠르게 훑어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본 게임 단체 협약안, 모범 단협안을 훑어보겠습니다. 준비된 PPT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사전 합의서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왜 단체 협약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사전 합의서 같은 거를 하는 거지? 이게 뭐지? 싶으실 생각도 드실 겁니다. 이거는 뭘 위한 거냐면요. 보통 단체 협약이 한두 번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7차, 8차, 10호차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 교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뭐 계속 주말에 쉬는 날에만 할 수 있느냐? 퇴근하고 나서 저녁 시간에만 할 수 있느냐?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교섭과 그 노조 활동에 관한 현실적인 인정을 위해서 교섭하는 기간 동안 사전 합의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교섭에 필요한 뭐 회의나 뭐 무슨 뭐 근무 시간에 관한 공가 시간 이거를 확보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교섭 주기라든가 교섭위원 수라든가 이런 교섭의 룰을 정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전 합의서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할 때 이 교섭의 룰북 역할을 하고 교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가 시간을 할애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전 합의서입니다. 말 그대로. 1번 보실게요. 교섭은 월 2회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는 거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바쁜 시기나 뭐 부득이한 경우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달에 3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섭위원에 대해 교섭 당일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공가 시간으로 빼주겠다는 거예요.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감액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날 일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뭐 그 실적에서 누락시킨다거나 이런 게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용자는 매월 시간에 조합원 교육 시간을 부여한다. 보통 조합원 교육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한 달에. 그래서 조합은 사전에 이를 통보하고 교육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합원 교육 시간에 뭐 할까요? 우리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장님이에요. 우리가 뭐 소장, 뭐 관리자, 뭐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따로 조합원 교육 시간 간다 하면서 조합원들끼리 막 의논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 분명히 노조하러 모인 저 직원들은 사실 사장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 노조 활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회사가 내가 일하는 직장이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노조 활동하는 거 아니거든요. 불만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어떻게 요구할 건가, 뭐가 불만인지를 회의하고 이게 왜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지를 의논하기 위해서 보통 조합원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우리 노동조합의 정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교육하는 장으로도 보통 이 조합원 교육 시간을 활용합니다. 사용자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이 시간을. 하지만 우리한테는 가장 필요한 시간이다.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 모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저녁에 모여야 돼요. 저녁에 모이면 잘 안 모이죠. 주말에 모여야 돼요. 주말에도 잘 모이기 어렵죠. 모이기 어려우면은 결정하기 어렵고 같이 뭔가 결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요구사항을 사측이 들어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뭐 투쟁하거나 푸시하거나 여러 가지 할 것인가? 미리 모여서 의논해서 장시간 동안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모일 시간은 없는 채로 한 10분 만에 딱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근로조건을 얻어내기가 사실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근로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이 교육시간이 가장 필요해요. 조합원 교육시간, 그리고 간부의 공가시간, 근로시간 면제제도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게 마침 4번에 나와 있네요. 4번에 1번 근로시간 면제제도, 근로시간의 면제 한도는 연간 시간으로 한다. 보통 한 200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업장의 조합원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뭐 2000시간, 3000시간, 4000시간 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시간을 그 근로시간 면제 한도로 두고 그 한도 안에서 공가로 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면제 한도의 사용 업무는 다음과 같다. 방가로 2번 보실게요. 교섭하고 합의하는 시간, 당연히 공가로 들어가죠. 조합원에 대한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시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 시간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로시간 면제 제도, 이 공가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사유가 뭐가 있냐면은, 상급단체 집회, 그리고 상급단체 투쟁, 옆에 있는 인접사업장 연대 투쟁,
이런 거는 사실 여기 1, 2, 3번 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잘 없죠? 없지만 이건 사실 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법에서 이 노조 활동을 공가로 사용하려면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만 사용해라 라고 법에서 규정한 거를 우리 사전합의서에 넣었습니다. 다만 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밑에 보실게요. 3번 면제시간 이용자는 뭐 3인, 4인, 5인 이내로 하며 이건 정하면 됩니다. 조합비에서 일괄공제,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도 여기다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그 7번, 8번 체결되기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사실 공문으로 미리 보내는 거예요. 공문으로 뭐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로시간 면제도 사용한다. 그 근로시간 면제제도 사용의 내용은 어떻게 하냐? 그럼 여기 2번에 보시는 그 세 가지 있죠. 뭐 조합원은 고충 처리, 노동조합 유지 관리 업무 이렇게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 연대 특정 간다 이렇게 적으라고 이게 법에 명시해 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에다가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같이 넣었다는 내용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7, 8번 볼까요? 본 협약은 합의한 날부터 적용되며 단체 협약이 체결되기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 결국에는 도장이 빵 찍히잖아요. 우리 한 16페이지, 17페이지에 달하는 우리의 새로운 사규, 새로운 취업규칙 이게 도장 빵 찍히면은 요건 자연스럽게 소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그 목적의 합의서다. 그것이 바로 사전합의서입니다. 사전합의서 넘어가겠습니다. 단체 협약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문 패스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패스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지금 교육 시간이 한 30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섭위원님들께서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상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1조 노조를 조합이라 하고 회사 이름을 사용자라 한다. 명칭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2조 단체 협약의 적용 대상은 어디에 근무하는 조합원으로 한다. 요것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요. 어느 특정 직종 조합원으로만 한다라고 조합원 이 단체 협약 적용 대상을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전체 조합원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것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3조 볼까요?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사관계상 단체협약이라는 게 근로계약보다 법보다 그리고 취업규칙보다 더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체협약을 도장을 빵 찍었는데 기존에 있던 제도보다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사실 이 교섭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법 취지를 살려가지고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노사관계에서 흔히 자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크게 쟁점이 붙지는 않을 거예요. 4조 단체협약 우선 단체협약 기준은 법령, 근로계약,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 아까 근로기준법 보셨죠? 근로기준법에서 보면은 뭐 근로계약보다 취업규칙이 우선하고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뭐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은 모욕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좀 더 간추려가지고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단체협약을 밑에 5조 보겠습니다. 단체협약을 갱신할 경우 조합에 불리한 내용을 할 수 없다. 뭐 당연한 거죠. 6조 보겠습니다. 취업규칙 조합원과 관련된 재규정 또는 이거를 조합원한테 불리하게 바꾸거나 없애거나 만들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조합과 합의해야 된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용이죠. 취업규칙을 해당 근로자한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은 그대로 포함한 겁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법에서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여기에서는 그냥 조합과 합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반수 노조가 아니어도 노조 합의 없이는 바꿀 수 없다는 걸 새 룰로 짜놓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늘 항상 과반수 노조에 있으면 없는 상황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넣었습니다. 7조 조합 활동의 보장. 조합의 정기총회 1년에 2번이고 각 8시간 그냥 하루 다 떼는 거예요. 지부 또는 임시총회 이런 때 뭐 이렇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월 4시간의 조합원 교육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며 아까 사전합의서에 있었잖아요. 그거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넣는 거예요. 여기서는 4시간이라고 표현했지만 거기서도 4시간을 할 수도 있고 뭐 2시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사전합의서의 내용이 단체협약 안에 내용으로 녹아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조, 9조
패스하겠습니다. 뭐 구조는 복리후생에 관한 건데요. 뭐 그 설추서 학위과 시 뭐 사용금을 지급한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인 거예요. 어떤 사업장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이거 아예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뭐 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11조 보실게요. 근로시간 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노조활동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그 노조활동 공가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해 놓은 거. 근로시간의 면제 한도는 1년에 2000시간 정도로 한다. 이건 그냥 임의로 정한 겁니다. 이거는 사업장에 따라서 혹은 교섭에서 중요도 우선순위를 줄 때 이건 자유롭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실까요? 동그라미 4번. 조합은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3일 전 사용자로 인원과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장소 어딘지 안 나왔죠? 사유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뭐 프로그램, 뭐 계획 이런 거 넣을 필요 없는 거예요. 어쨌건 노사 간에도 업무상 매너는 필요한 거니까 공가를 빼려면은 뭐 공문으로 통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통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락받는 거 아닙니다. 통보입니다. 간부조 13조 보겠습니다. 조합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다. 아까 근로기준법에서 보셨던 거 생각나시죠? 급여는 전체 그 통화로 전액을 근로자한테 지급해야 되는데 사대보험하고 그 단체협약에서 그 결의한 내용은 사전에 공제할 수 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보길 잘했죠? 갈수록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통지 의무 패스. 15조 조합원의 인사. 이렇게 볼게요. 조합원의 인사. 조합원의 근무 배치 변경이 있을 시 조합과 사전에 합의해야 된다. 사실 근무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이 승진 누락, 강등, 그리고 징계 이런 거는 보통은 사용자한테 전속된 인사권이거든요. 하지만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노사 간에는 노조활동을 하면서 교섭하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고소를 주고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측이 권한을 남용해서 불법하게 그 우리 조합원들을 그 나쁘게 대할 수 있어요. 뭐 징계를 막 무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무 장소랑 근무 시간 제도를 막 맘대로 배치해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업무로 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할 때 조합과 합의를 해야 된다. 협의 아닙니다. 합의입니다. 쌍방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넣어놓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섭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죠. 우리 교섭위원님들이 월급이 떨어지고 그리고 막 업무 배치 이상해지면은 약간 쫄리잖아요. 쫄리면 어떻게 된다? 자꾸 주장을 빵빵빵 세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해놓는다. 17조 보겠습니다. 정년이네요. 뭐 1번 동그라미 1번 보실까요?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로 한다. 뭐 모범 단협안에는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기준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사업장마다 정년의 시기와 성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조합원 중 정년 퇴직자의 사회 적응 준비를 위해서 10에서 20일 동안 퇴직 전에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이거 근로기준법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왜 들어가 있냐? 근로기준법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근로조건을 만들게 되면은 무슨 효과가 생기느냐? 일하는 사람들은 정년까지 계속 일해야 되는 그런 동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중에 하나다. 그게 결국엔 뭐가 된다? 높은 근로조건은 그 높은 수준의 인력 그리고 높은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직원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이게 그 단체협약의 그 사측에 있어서도 그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휴가를 줘야 된다. 어디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조에 있는 체육회 사업장들, 그 생활체육지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18조. 조합원이 이러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때는 휴직을 명해야 된다. 사용자가 휴직을 명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보실까요? 업무 외 부상. 업무 외 부상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병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하다 다친 거, 산업재해죠. 산재. 업무랑 상관없이 다친 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가라고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1번은 병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14일 초과하는 장기 요양을 할 때는 1년 이내에 요양기간을 갖는다. 근데 뭐 급여를 어떻게 받는지 이거 안 나와 있죠? 그거는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한다. 라는 것도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동그라미 3번 보실까요? 조합원의 요청에 의해서 연 9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부여하며, 병가라는 거는 여기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업무랑 상관없이 다친 경우, 그러니까 오늘
일 끝났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한잔 짠 했단 말이에요. 한잔 짠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본인의 부주의로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지면 이건 엄마가 다친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근로조건인 거예요. 안정적인 근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내가 일이랑 상관없이 다쳐도 내가 이 회사에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이유를 이 단체를 통해서 사측이 합의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90일 병가입니다.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업장은 이미 취업기 측에서 회사 사규에서 이미 병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미 병가가 있는 것은 더 근로조건을 올릴 필요가 있죠. 병가가 없는 것은 병가를 새로 만드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이 병가라는 게 저 아파요 라고 얘기하면 바로 병가를 쓸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좀 너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노조활동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용자 측이 거의 대부분 다 좀 우리 노사관계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용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병가를 청구하면 무조건 받아줘야 되느냐? 그러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병가를 사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1번 보시겠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둘째, 전염병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때 병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판단하느냐? 내가 판단한다? 아니에요. 조합원이 판단한다? 아니에요. 사장님이 판단한다? 아니에요. 누가 판단하냐면은 의사진단서로 하는 겁니다. 의사진단서에서 산재용 진단서, 병가용 진단서 끊어주세요 라고 진단 받을 때, 거기서 이 환자는 장기간 요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7일 이상은 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주거든요. 써달라고 하면은. 물론 7일 써주냐 3일 써주냐 한 달 써주냐 이거는 의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써주는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 병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6번 보실까요? 3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된다. 3일 이하 되는 병가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부터는 사장님의 재량 범위 안에 놓는 겁니다. 하루 아픈 거, 이틀 아픈 거, 본래는 연차 휴가를 쓰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회사 사업주와 사측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병가를 쓰는 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용자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직원이 몸이 아프다고 하는 얘기가 정말 아픈지, 사실은 아프지 않은 건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힘이 사용자한테 없습니다. 왜냐면 의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3일 이내에, 하지만 이거를 무한정으로 인정하게 되면은 사측 입장에서도 이 회사나 사업장을 돌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3일 이내의 병가는 사장님이 허락해주면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모범 단위반이고, 3일을 넘어서는 병가다. 그럼 의사 진단서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겁니다. 3일 이상 되는 병가냐 아니냐는 의사 진단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최대 한도는 연 90일까지 임금의 100% 주는 거다 입니다. 쭉쭉 넘어가실게요. 21조 징계의 제한 볼까요? 제22조 각 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징계할 수 없다. 22조 볼까요?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사용자와 조합원은 각 호의 아래 요건 해당 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5일 이상 무단결근, 고의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 사회도덕적 통념상 애매하죠.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는 법 위반과 관련되어서 형이 확정됐을 때 그냥 형사처벌 받은 경우,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출퇴근이 일정치 않아 3일 이상 서명 권고 후에도 시정이 안 될 시, 직무 규율을 물랑케 한 시, 이런 게 아니면은 징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중요하죠. 사실은 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대3 총합해서 6명입니다. 노사에서 노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 우리 노조를 얘기하는 거죠. 이 6명 중에 사용자의 대표가 징계위원장이 된다는 겁니다.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하며, 과반수 출석이라는 거는 6명이잖아요. 그 과반수 출석이라는 거는 4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3명 과반수합니다. 6명 중에 3명은 반수고요. 반을 넘겨야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견하며, 해고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견한다. 그러니까 노조의 동의 없으면은 해고가 어렵게 만든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단체 협약에서 받아들여질까? 그러니까 교섭할 때 받아들여질까? 사측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이
현장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곳은 이게 되는 것도,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여기까지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양보해서 노측에서는 1명 혹은 2명의 징계위원을 배정한다. 이런 방식으로 점차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줄 거 주고 발 거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모범 단협안이다. 징계 절차 패스하겠습니다. 징계의 종류, 경고, 견책, 감봉, 전직, 정직, 해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정직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해고 제한 패스하겠습니다. 부당 징계와 해고,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시면은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부당하게 징계를 받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다가 부당 징계,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 노동위원회에서 땅 이거는 부당한 해고입니다. 이거는 부당한 징계입니다. 라고 판결을 받잖아요. 아까 전 시간에 봤던 건 뭐였냐면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문장이 나온다고 했어요. 첫째, 이 징계는 부당한 해고다, 뭐 부당한 징계다 이렇게 나온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부당 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판정이 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부당 정직을 당하지 않았다, 부당 정직이나 부당 징계를 부당 징계 판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와, 우리가 이겼다. 복직했어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게 없어요. 그냥 원래 월급 줄 사람 월급 그냥 뺏어가지고 장해놓고 있다가 부당 해고였어? 그럼 돈 다시 줄게.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회사는, 사용자는 손해를 본 게 없어요. 그런 점을 이용해서 특히 공공기관, 공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들은 계속해서 안 되는 징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합원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징계 해고를 한 다음에 복직이 됐어요. 그러면 또 구제가 됐어요. 그럼 또 엉뚱한 거 가지고 또 해고하고 또 법률 다툼으로 이기고 또 징계하고 무한정 반복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금전상 손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27조 동그라미 2번을 넣었습니다. 부당 해고 등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받았을 임금의 150%를 소급해서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모범 단협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야 부당한 징계를 남발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생각해보면 이거 약간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어느 사용자 측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노조에 생산기술연구원 카이텍 시설관리단이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 노조에 있고요. 전국에 강릉, 안산, 그리고 울산, 안산, 시흥, 광주, 여기에 우리 카이텍 사업장이 있거든요. 카이텍 단체협약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은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에 오히려 돈을 더 벌 수밖에 없다. 물론 이 노조활동이 돈을 벌는 이거를 받아내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단협안을 마련한 취지는 해고를 남발하는 거를 막고 오히려 조합원한테 더 노조활동을 빡세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놨다입니다. 실제로 우리 노조에 존재하는 단체협약 내용입니다. 28조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볼게요. 비조합원으로서 판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가 확정된 경우 징계에 처한다. 회사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소로 부당노동행위를 받았어요. 우리를 괴롭힌 사장님, 우리를 괴롭힌 국장놈, 차장놈, 사무국장놈, 현장 소장놈, 부당노동행위가 확정됐어요. 이 사람 부당노동 했어.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밑에 볼까? 1, 2, 3, 4. 부당노동 행위 및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불이익 행위를 한 자, 조합 업무를 방해를 한 자, 이런 사람들 징계하는 게 이제 단체협약에서 의무로 지어졌다. 그리고 단체협약을 어기면 단체협약 어기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것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9조 적정 인원을 유지해야 된다. 너무나 지당해서 의미 없는 말. 하지만 다음 조 한번 볼까요? 결혼이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부족 인원을 충원한다. 이런 것도 우리 내용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30조 임금은 요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된다. 이거는 모든 직종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단체협약이잖아요. 우리 단체협약은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이런 거를 하는 단체협약이 있고 휴가제도 이런 거. 둘째는 임금만 하고 있는 임금교섭. 단체협약, 임금협약이 있거든요. 단체협약은 보통 2년 또는 어쩔 수 없는 것은 3년, 2년 또는 3년마다 교섭을 하고요. 임금은 매년마다 오르잖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교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에는 모범 단체 협약만 다루는 거고, 임금협약은 요거 다 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바로 임금협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단체 협약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렸다. 예시를.
임금 저하 금지,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기본급, 통상임금, 임금 총액을 저하시킬 수 없다라고 이런 요구안도 넣어놨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 연장 근무를 많이 하는 사업장들 있잖아요. 혹은 감단직, 경비, 시설 이런 분들은 임금 총액 저하를 시킬 수 없는 거, 이 내용 중요합니다. 왜냐? 만약에 시급을 우리가 단체 협약으로 시급을 올렸어요. 임금 협약으로.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사용자가 만약에 시급을 올렸으니까는 그럼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면 되겠네? 그러면은 임금 총액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저하되면서도 그 노조의 이 단체 협약은 어긴 게 하나도 없고 이런 이상한 결과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요거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32, 33 패스하겠습니다. 34. 우리 노조에서는 그 동그라미 4번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근속기간이 1년 미만 퇴직 시 퇴직금을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 이런 규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죠. 법에는 퇴직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1년 이상을 일하면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1년이라면 한 달 치월급, 3년이라면 그 3개월 치월급, 5.7년을 일하면 5.7개월치 임금이 보통 퇴직금의 룰이거든요. 1년이 넘는 경우에만 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 퇴직할 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36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실까요? 중요한 건 그 부분입니다. 휴게 및 식사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해서 유급으로 실시한다. 어떤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경우일까요? 아까 우리 보니까 근로기준법에서 보니까 휴게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부자유롭게 사용해서 근로시간으로 해야 되는지 카운트하기가 애매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밥 먹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밥 먹으면서 쉬고 있다가 비상이 터지면 막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자주 있진 않고, 그런 경우는 이 밥 먹는 휴게 시간이 근로 시간인지 휴게 시간인지 애매하잖아요. 그런 애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4번 같은 걸 넣는 겁니다. 그냥 애시당초 전부 다 노동 시간을 간주해서 유급으로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38조 유급휴일.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일을 공휴일로 정한다. 뭐 주일, 일요일, 명절, 3.1절, 광복절, 제천절, 뭐 우리가 흔히 쉬는 빨간 날 있죠. 거기에 플러스 회사 창립 기념일, 그리고 우리 노조 창립 기념일. 참고로 우리 노조 창립 기념일은 3월 9일입니다. 이날을 똑같이 휴일로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런 게 지켜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주는 있지 않지만 있습니다. 이런 걸 단체 협약으로 체결해 놓으면은 결국엔 우리 근로조건이 올라가는 거죠. 40조 휴가. 경조휴가 및 학예휴가는 유급휴일로 한다. 경조휴가는 사업장마다 이미 취업규칙에서 경조휴가랑 축의금, 조의금 제도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씩 더 올리면 되는 거예요. 혹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 부분은 사실 노조활동에서 조합원들의 힘을 막 빵빵빵하고 긴 시간 투쟁을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목표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넣는 거는 좋은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학예휴가 기간 중 3일 휴가를 준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학예 동계 휴가라는 게 따로 없죠. 휴가라고는 그냥 주휴일이랑 연차 휴가 그리고 빨간 날 쉬는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요거랑 별도로 학예휴가를 준다는 제도를 단체 협약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안식휴가. 10년 이상 재직한 조합원에게 10년마다 20일 안식휴가 부여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중에서는 이런 안식휴가 제도가 단체 협약에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 외에 다른 사업장, 우리 노조인 다른 사업장에서 안식휴가가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체육회를 주로 담당하다 보니까 체육회 교섭에 요거를 보통 넣는 편이거든요. 체육회 단체 협약에서도 이 안식휴가 제도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성보호 관련 휴가, 동그라미 1번.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우리 근로기준법 보셨죠? 여성보건휴가라고 되어 있는데 월 1회 그냥 휴가, 무급입니다. 거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유급으로 한다는 것도 우리 단협 요구안에 넣을 수 있다. 그 다음 44조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른다. 산재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45조 볼까요? 재해보상. 산재 처리 시 우리 근로기준법 볼까요? 아까 우리 근로기준법 강의 들었을 때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는 첫째, 치료비가 나오고 둘째, 임금의 70% 이 두 가지가 국가에서 나와요. 산재 있는 사업장이면. 그러면은 월급의 70%가 나오면은 사실 월급을 적게 받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30%가 날아간다. 그럼 한 달에 60만 원 날아가서
월급 200만 원 받던 우리 조합원은 월급이 140만 원 주는 겁니다. 큰 손해거든요. 산재로 입원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은 치료비 공짜고 그리고 뭐 급여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의사는 비급여 치료받으라고 막 자꾸 꼬실 거고, 우리 침대에 누워있으면 뭐 에어매트 뭐 사야 되고, 그 방문객들 오면은 뭐 쌕쌕 줘야죠, 봉봉 줘야죠, 이러면서 다 돈 나갈 때밖에 없거든요. 근데 월급은 30%가 날아가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2번 45조의 2항 산재 처리 시 평균 임금 부족분 30%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70%는 국가가, 30%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거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회사들 중에서 이 제도가 들어와 있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 협약한 대로면 어떻게 된다?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이고, 산재하면 치료비 국가에서 나오고, 임금의 70% 국가에서 나오고, 임금의 30%는 회사에서 나온다. 일이랑 상관없이 다친다. 그럼 병가거든요. 1년에 90일까지는 유급 100%로 할 수 있다. 뭐 1년에 90일을 할 수 있느냐, 60일 할 수 있느냐, 30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건 교섭할 때 줄다리기에 따라 다른 거죠.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강진단 이렇게 있고요. 문화체육행사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력행사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1인당 10만 원 경비를 지원한다. 등등. 결제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제 볼만한 내용을 다 본 것 같습니다. 네. 요게 단체 협약 내용이고요. 보면은 62조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항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은 그 결국엔 6차 교섭, 7차 교섭은 우습게 넘어가고 15차 교섭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봤던 사전합의서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15차 교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전합의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부칙을 잠깐 보실까요? 62조까지 법문이 들어가 있고 그 이후부터 부칙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년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입니다.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3년 이내로 한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3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 근로조건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근로조건이 더 빨리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사실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한 2년 정도가 적당하고요. 임금협약은 매년마다 한다. 협약의 갱신, 노란색 읽어보겠습니다.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해야 된다. 요구가 없을 시 협약은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자동 갱신된 걸로 간주한다. 그 밑에 볼까요? 본 협약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자동 연장된다는 겁니다. 4조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이행 책임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노조위원장님, 현장 지회장, 지부장님들 도장 빵빵 찍고 사측 대표 도장 빵 찍으면 이게 그때부터 향상된 우리 조합원들의 새로운 근로조건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근로조건을 확보했어요. 그럼 그 다음엔 뭐 할까요? 임금교섭해야죠. 임금교섭에서 그 새로운 근로조건을 확보했어요. 그 다음은 뭐 할까요? 그러면 이제 조합원을 더 불러 모아야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교섭 준비해야죠. 그리고 우리 노조는 2만 명이 모여있는 거대한 노조잖아요. 어렵게 우리 교섭위원님 계시는 현장에 있는 그 지부는 어렵게 이 단체 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막 노조가 결성돼가지고 여전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노조 활동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범 단체 협약 안을 해설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강의와 단체 협약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교섭에서 승리합시다. 투쟁!